안녕하세요. 중앙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PPTV 박진우 채널 구독자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박진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 6번째 시간인데요. 구독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어제 또 10명이 추가돼서, 많은 구독자들, 이제 3명까지 850명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예, 감사하고요. 계속 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배울 거는요, 청동기 시대를 넘어서 청동기 시대의 특징에 맞춰서 우리나라의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한 나라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최초의 나라이자 청동기를 바탕으로 한 그 나라, 바로 조선. 조선 중에서도 고조선입니다. 옛 고자를 붙였기 때문에 조선시대 1392년에 개국했던 조선보다 더 옛날에 있었던 고조선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청동기 시대의 특징을 맞춰서 우리나라 고조선도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구나 라는 거에 대해 중점을 맞춰서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한국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고조선입니다. 기원전 2333년 건국했다고 알려져 있는 이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 건국과 건국신화 그리고 발전 과정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특히 오늘은 건국신화를 바탕으로 이 고조선이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했구나 라는 점에 주목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대간 바로 항상과 함께 시작! 먼저 교과서 32쪽을 정독한 뒤에 학습지에 빈 칸을 채워볼까요? 고조선의 건국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빈칸을 채운 후 해설명을 함께 들으면서 내용을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다 채우셨다면 5초 정도 스킵해도 좋습니다. 자, 우리가 학습 중인 나라, 고조선입니다. 처음부터 고조선이라고 불리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선이라 불렸지만 훗날 고려 이후 조선이 생기면서 예조선이라 고조선이라 불리게 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인 청동기 문화부터 봅시다. 한반도 자치 제작한 청동기 문화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중국과 만주에서 유입된 문화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빠르게 강하게 수입한 세력들이 경제력과 군사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나라를 만든 것이 고조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라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정복전쟁과 타 부족과의 연맹은 당연히 필요했고 사용하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고조선은 중국과 교류하면서 독자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어떤 모습인지는 조금 이따가 알아보자고요. 태어나서 한 번쯤은 보았던 혹은 들었던 단군 신화입니다. 내용을 아는 것보다는 내용이 담고 있는 의미를 주의 깊게 알아볼 예정입니다. 잘 따라오세요. 진짜 중요해요. 느낌표. 자, 맨 아래에 보면 이 단군 신화가 고려시대 일현스님이 쓴 삼국유사라는 책에서 인용하였어요. 삼국유사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모은 책인데요. 여기에 단군 신화가 나와 있어요. 기원전 2333년에 건국되었다고 알려진 것으로 가정했을 때 3000년 정도 이후에 최초로 기록되었으니 내용이 많이 바뀌거나 각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첫 번째 줄 기억에 환인의 아들 환웅이라는 것을 봅시다. 환은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늘인간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내려왔다. 즉 신비로움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또한 널릴 인간을 이롭게 하였다. 홍익인간이라는 건국이념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는 신이 관련된 나라다. 신비한 나라구나. 세 번째 줄에 신시가 있어요. 신성한 도시, 여기서 주목할 것은 도시입니다. 청동기 시대 부족이 커지면서 마을보다 좀 더 큰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또한 바람비구름의 신을 데려왔대요. 이 세 요소는 바로 농경과 관련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조선도 농경사회에 진입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네 번째 줄 형벌과 선악이 있다는 점을 고민해 봅시다.
청동기 시대 권력과 계급이 나타났기 때문에 패자들을 지배할 도구가 필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호랑이와 곰의 인간이 되기 위한 사투는 신석기 시대부터 이어진 동물을 숭배하는 토테미즘과 연관이 있습니다.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의 대결에서 곰의 부족이 승리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승리한 부족인 곰 부족과 환웅과 관련된 부족과 결합하여 고조선을 건국한 단군을 왕으로 삼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역사의 시작을 기원전 2333년으로 보는 이유는 마지막에 있는 중국 요임금 즉위 50년이 기원전 2333년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설명을 바탕으로 학습지의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아는 것만 답을 적어보고요. 중요한 것은 단군 신화가 담고 있는 우리 역사, 그리고 고조선의 신성함을 보여주기 위함을 위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멈추고 5초 정도 스킵한 다음 함께 답을 찾으러 가자고요. 먼저 하늘에서 내려온 신성한 지배 세력이 나타난 점과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라는 선민 사상을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는 것은 앞서도 살펴봤듯이 홍익인간, 현재 우리나라의 이념입니다. 3번 환웅이 비바람구름의 신을 함께 데려온 것은 고조선이 농경사회였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4번 곰과 호랑이가 인간을 되기 위한 싸움 아닌 싸움은 신석기 시대부터의 동물을 숭배하는 토테미즘 신앙이 연장되었다라는 것. 5번 단군은 제사장이자 정치를 장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사와 정치를 모두 주관하는 재정일치 사회였음을 알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단군 신화를 100% 팩트로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글 속에서 많은 의미가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는 단군 왕검이 세운 고조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교과서 33쪽을 읽어보고 학습지의 빈칸을 채워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시작해주세요. 대간 화로 항상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고조선은 기원전 4세기 즉 300년대 동안 왕권이 강화되어 왕위를 세습하고 관직이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극을 볼 때 왕의 아들이 왕을 잇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정도의 권력이 있지 않다면 불가능했고 고조선 시기는 더더욱 힘들었음에도 세습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권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관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기는 중국의 전쟁이 매일 되는 혼란기로 고조선도 이에 피해와 이득을 동시에 봅니다. 먼저 전쟁이 계속되면서 영토를 확장하려는 중국의 국가들로부터 영토를 빼앗기는 등 피해를 입습니다. 반면 중국의 혼란기로부터 탈출한 위만이라는 인물이 고조선에 들어와 준흥을 몰아냈긴 했지만 많은 문화를 보급합니다. 위만의 고조선으로 온 사건 전후로 고조선의 이전과 이후는 정말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중국에 발달된 문화 중 특히 철기 문화를 고조선에 보급하면서 실생활에 사용할 수 없었던 청동기의 단점을 철기로 보완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를 바꾸게 됩니다. 철기를 바탕으로 물건을 생산하는 수공업과 그 물건들을 교류하는 상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또한 중국과 한반도의 남쪽에 준왕이 만들었다고 알려진 진나라 중간에 위치하면서 두 나라 간의 교역에서 중간에서 이익을 차지하며 경제력이 매우 성장합니다. 기원전 4세기에 이루어냈던 발전보다 더욱더 체계적으로 국가를 정비하고 지배층과 지배당하는 비지배층을 구분하기 위해 신분제도가 형성되고 세습되게 됩니다.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법을 만들어 통제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8개의 법으로 구성된 8조 법이 있는데 이 법의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알아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중국에서 온 애마하면서도 애매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한 위만에 대해 알아봅시다.
준왕을 몰아내고 고조선을 차지한 위만, 너무나 먼 얘기라 그가 중국인인지 아니면 고조선인으로 보아야 할지 애매합니다. 정확하게 그가 중국인이다 혹은 조선인이다 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중국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중국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혹은 고조선으로 와 고조선의 왕이 되어 활동했기에 고조선인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일단 학습지에 글을 읽어보고 근거를 3가지 찾아봅시다. 먼저 우리나라 혹은 고조선의 독특한 생활 혹은 옷 입는 방식인 상투를 틀었다는 점과 중국인과 다른 옷, 사료에는 오랑캐의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그대로 하고 원주민들을 많이 사용한 것을 볼 때 그를 조선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근거를 보통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토론 주제입니다. 위만 어느 나라 사람인가? 오늘 마지막으로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유물이자 문화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맨 왼쪽의 지도에서 핑크색 점과 파란색 칼이 고조선의 유물들이 분포하고 있는 범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운데 나와 있는 비파형 동검과 탁자식 고인돌 그리고 미송리식 토기가 발견된 지역이 고조선의 영토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 고인돌이 미국에서 발견되었다면 우리나라가 미국을 차지하고 있었구나 하진 않잖아요. 이 문화의 범위는 고조선과 고조선 사람들이 이 정도로 영향을 보였구나 혹은 활동했구나 정도로 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지금과 다르게 영토에 대한 개념과 국경선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거나 굉장히 개념이 적었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프레젠테이션을 고조선의 문화 범위라고 한 것이 되겠습니다. 옛날 선생님이 배울 때는 고조선의 세력 영토라고 배웠었던 것에 비해 많이 바뀌었네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엔 뭘 배울까로 넘어갑시다. 고고. 자, 고조선에 대해서 우리 1시간 동안 배워봤는데요. 아직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다 배우진 않았어요. 하지만 청동기로 시작해서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권하면서 철기로 바뀌었다. 그리고 철기를 수용했다. 라고 하는 것까지 배워봤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철기를 바탕으로 한 이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변화했을지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처음 제가 말한 거에서 이 청동기 문화를 고조선이 어떻게 받아들였고 어떻게 이 청동기 문화가 똑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됐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